어렵진 않아서 그것도 트라시마코스만 플라톤만 합시다. 나머지는 다 있는 거고 그 두 개만 좀 맞았는데 트라시마코스가 뭐라 그랬어요?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뭐라고? 혼자의 이익. 강자 얘기했지. 트라시마코스. 요거 소크라테스랑 원래 비교돼서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됐어요.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 그 지금 생각하는 거 뭐 법 이런 거 개념이잖아. 법인데 일반적으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좀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거는 다 뭐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법이 있잖아. 법이 절도하지 말라 그러잖아. 정의롭죠.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고는 일반적으로 정의롭다고 여겨지잖아요. 누구한테 정의로운 거야 이게? 물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해가?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내 물건 훔쳐 가지 말라고 법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 절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소득이 높은 게 일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미지로 그려지고 뭐 힘이 강하고 뭐 건장하고 이런 게 긍정적으로 이미지로 그려진 거는 걔네가 강자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정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법이든 뭐 가치든 이 사회의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한 걔네들한테 유리한 가치들이 정의라고 인정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의사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뭔가 자기가 뭔가 정치를 하지. 정치가들이 유리한 거예요. 정의는 정치를 하는 주체 세력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걸 뭔가 하는 거고 소크라테스가 여기는 정의라는 걸 정치가에 빗대서 본 거고 여기는 의사 비유를 들면서 정치가가 정치를 하듯이 의사는 의료 행위를 한다. 근데 의사가 자기가 의료 행위를 하는 걸 통해서 돈도 자기가 벌지만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환자들도 혜택을 보거든요. 건강 증진이라는. 그래서 정치가들이 자기가 이득을 위해서 정치를 만들지만 그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의는 강제 얘기를 할 수 없다. 서로 원래는 그 치고 박는 걸로 원전에 나와요. 네, 요거만 설명하신 것 같아. 이런 개념이 그냥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주요하게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입니다. 플라톤은 그 인간 몸이 이것도 그냥 알아둬라. 생륜 내용인데 인간 몸이 그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머리, 가슴, 배. 이거 그림 그려주실게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혼도 몸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덕을 가지고 있다 그래.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래요. 이거는 육체고요. 육체. 이거는 영혼의 부분인데 영혼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고 가슴에 해당하는 건 기계라 그래. 이런 문제에서 기계가 있구나 할 때 그 기계입니다. 기상과 뭐랄까 용기 뭐 이런 개념이야. 그 배가 욕구입니다. 욕구. 근데 가슴이랑 배는 다르구나. 가슴이랑 배는 다르죠. 여기. 요 가슴에 있는 게 그 기계 같은 거죠. 기계가. 그리고 이 영혼이 잘 발휘되는 상태. 요때는 그 고대 그리스의 덕은 본질 기능이 어떻게 잘 발휘되는 상태를 덕이라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우리 1단원에 행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인간의 본질적 기능이 뭐다? 돼지는 없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이성의 기능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지. 그게 잘 발휘되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했던 거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이성 기계 욕구가 각자의 기능 부분이 있고 그 기능들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각 기능의 덕이라고 봤거든. 그 덕이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 지혜라고 하고요. 기계가 잘 발휘되는 상태 용기라고 하고 욕구가 잘 발휘되는 상태를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둘 다 공동체주의가 자거든요. 플라톤도 공동체주의, 아리스토텔레스도 공동체주의인데 플라톤은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이라는 그 얘기를 했었어. 국가는 대문자로 쓴 인간. 그런 것처럼 이 이성 기계 욕구는 개인의 덕이잖아. 국가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 이성의 역할을 하는 게 계급인데 통치자 계급이라고 해요. 가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방위자인데 배에 해당하는 부분, 요 절제가 잘 발휘되는 상태, 욕구를 잘 다듬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계층이 생산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중에 혹시나 윤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사할 때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두 문자 다 외워도 됩니다. 이기욕,
지용, 절정, 통방생, 이기욕, 이성이계 욕구, 욕망이라는 표현이 통치자 방위가 행사인데 지용, 절정. 이런 게 정의롭다. 그래서 이 각각의 지혜, 용기, 절제가 잘 발휘되는 상태가 정의야. 그 플라토닉 러브 뜻이 뭐야? 플라토닉 러브. 그냥 러브. 정신적 사랑이 일반적으로 플라토닉 러브예요. 육체적 사랑 말고. 왜냐면은 이 플라토닉 러브 개념이 그 고대 그리스 동성애가 막 유행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동성애인데 지금 얘기하는 게 육체적 사랑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 여성은 이때는 조금 이제 권리가 낮고 좀 비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대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성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찐 사랑은 뭐냐면 소년들과 나누는 정신적 사랑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손도 잡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같이 침대에서 뭐 같이 한 자리에 있었지만 밤새도록 손도 잡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막 니코마코스 율리아 그런 거 원전 보면.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플라토닉 러브는 그리고 여기 그거는 약간 그 지금으로 치면 라인 뭐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정치적 후원자이고 내 후계자로 키우면서 정서적 교류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내 약간 양자 같은 느낌으로 연애까지 정신적 교류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거지. 여튼 그래서 그 플라톤이 찐 스승님 빠돌이었단 말이야. 찐 빠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이 이런 얘기도 남겼는데 내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게 다른 나라가 아닌 그리스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외국인이 아닌 시민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득권층이란 얘기죠. 그게 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거는 소크라테스랑 같은 시기에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 플라톤에서 온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딴 거지. 그럼 플라톤은 게이예요? 아니 개인은 아니고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의 일반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기준이 소년애예요. 소년애와의 정신적인 사랑 같은 게 이상적인 건데 그 대상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였다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랑 사귄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사귄 개념인데 내 사랑하는 스승님 같은 개념이고 이때 당시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게이 같은 사랑이랑 좀 달라요. 정치적 후원 개념이라니까. 그럼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랑 같이 손도 안 잡고 잔 거예요? 뭐 그런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인데 원전에 보면은 얘는 아니지만 일단 엄청난 스승이 빠돌이었습니다. 얘가 나중에 독재 정치 같은 거 주장하거든. 철인 정치 주장하는 이유가 소크라테스가 그 민주주의 투표 받아서 죽었죠. 280표 대 220표로 280표가 더 많아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사형에 처해졌거든. 그 어리석은 중우 정치, 민중들의 정치라고 중우 민주주의 비판해가지고 철학자가 다스리는 독재 정치 같은 거 주장한 거지. 여튼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 그래서 이 플라토닉이 정신적 사랑이니까 이데아 같은 얘기 하잖아. 얘가 플라토닉 이상적 사랑이지. 이상형은 어디 있어요? 이데아는 저기 환상 속에 있잖아. 지금 원래 막 이상형은 뭐 원빈 장동건 옛날 좀 얘기만 차은우 뭐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주변에 뭐 이런 남학생들이잖아요. 현실과 이제 이상과의 차이지. 그래서 이 플라토닉 러브 스승님 돌아가신 그 이데아의 세계를 그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누구냐면 지드래곤 알지? 지드래곤 권지용 예전에 마약 했다고 막 나왔던 빅뱅 지드래곤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 지드래곤이 지용이가 가수니까 빅뱅 가수니까 그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사랑 얘기를 막 노래를 하는 거야 발라드로. 그러다가 클라이막스 부분인 거지. 지용 절정. 지혜 용기 절제 정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게 정이에요. 지용이가 절정이 이렇게. 정의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얘는 그래서 얘는 좀 잘 나가는 게 엄친아 출신이란 말이야. 귀족 계급에다가 레슬링 선수 출신에다가 되게 잘생겼지. 머리가 벗겨진 것만 남아있어. 조각상 잘생겼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플라톤이란 이름 자체도 어깨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어깨가 넓은 사람이고 소크라테스 밑에 있었으면 당대 최고 철학자기도 하고 그냥 막 모든 문물을 겸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급주의 이런 거 되게 엄격하게 따져요. 그냥 어리석은 민중들 비판하고 있잖아. 스승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어리석은 이 아테네 민중들. 그래서 계급을 딱딱딱 나누고 침범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지혜의 역할은 통치는 누구만 하라고. 이 지혜의 눈을 뜬 철학자만 이게 철인만 통치를 하고 방위자는 용기를 가진 방위자만 용기를 가지고 요
방위자가 수호계급으로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절제밖에 없는 욕망밖에 모르는 생산자는 그냥 생산 활동을 하라고. 얘가 하지 말고 얘가 여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이 지혜의 덕이 없단 말이야. 통치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각자의 계급이 각자의 덕을 잘 발휘하는 상태. 그게 국가가 잘 안정돼 있는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야.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예요. 괜찮니? 지용절정으로 외우세요. 지용절정. 이게 덕이라고. 이게 덕 있는 상태고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다. 괜찮니? 이게 답니다. 이게 다. 지용절정만 알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윤사나 생리음 들어가면 엄청 자세하게 외워요. 요거는 훨씬 더 자세히 외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내줬던 프린트 요 넘어간다. 우리 분배 기준까지 다 했고요. 처음 온 친구들 있으니까 조금만 복습을 합시다. 분배 정의 기준 세 가지가 뭐라고? 업적, 능력, 필요 세 가지가 있었지. 없는 필요하다, 없는 필요하다 외우세요. 분배 정의는 없는 필요한 거지. 없는 필요하다, 없는. 천천히 필요한 게 아니라 없는 필요하기 때문에 업적, 능력, 필요에 따른 분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는 뭐를 상쇄시켜 준다 그래? 뭐를 올려준다 그래요? 같이 얘네들 묶을 수 있는 거. 빈칸지에 다 있거든 친구들. 새로 온 친구들은 여기 뒤에 보면은 뒤에는 답이 있고 앞에는 숫자가 있어요. 뒤에 있는 거 잠깐 보면서 따라오세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라서.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분배는 성취 동기 올려주고 그다음에 뭐 창의성 올려주고 생산 능력 올려주고 이런 거 하잖아. 자극시켜 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분배해 줄 거니까요. 근데 대신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할 거고, 그다음에 과열 경쟁이 심해질 거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반대로 갔었죠. 요게 장점, 요게 단점, 요게 단점, 요게 단점이었습니다. 자, 업적에 따른 분배의 장점으로만 나오는 거, 업적에 따른 분배로의 장점만 나오는 거 있었니? 분배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왔었고, 능력에 따른 분배는 잠재 능력 같은 거 나왔어요. 필요에 따른 분배는 뭐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된다 이런 게 나왔고, 단점은 업적에 따른 분배 단점. 기준을 정하는 게 그치? 최초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 기준 마련 합의가 어렵고 그래서 서로 다른 기준을 비교하는 것도 어렵고. 능력에 따른 분배 단점 이건 자주 나오죠. 뭐지? 우연적, 선천적, 환경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게 단점으로 나왔어요. 비판점으로. 그리고 뭐 업적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 능력이 있다고 뽑아놨는데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필요에 따른 분배의 단점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사례 같은 것도 사례가 뭐 나왔으니까 업적에 따른 분배의 사례는 성과금. 능력에 따른 분배의 사례가 자격증. 필요에 따른 분배의 사례가 복지제도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는 아까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고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거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누가 대표적인 사상가가?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거였어. 요까지 저번 주에 요까지. 자, 업적과 능력에 따른 분배는 평등이 두 가지 종류가 있겠지. 같은 출발선에 출발시키는 거, 같은 도착선에 도착하게 하는 거. 이거는 무슨 평등이라고 했어요? 기회를 똑같이 주자는 거죠. 기회의 평등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랬었나 이거를?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이라고 그랬다. 요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출발선은 이제 다르더라도 불리한 사람 좀 더 앞에서 출발하게 하고 좀 유리한 사람 뒤에서 출발하게 하고 도착선을 같은 도착선에 도착하게 하는 게 중요해. 라고 있는 무슨 평등? 실질적 평등이고 결과의 평등이라고 했던 개념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아까 업적 능력에 따른 분배는 다 여기를 주장하는 거고 기회의 평등. 모두가 공정하게 그냥 출발선 똑같이 해서 공정하게 하자 이런 거 있잖아.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같은 거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표씩인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다 똑같이 보는 거. 여기는 적극적 부대 조치, 할당제 이런 게 실질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 들어갔었어요. 여기는 필요에 따른 분배에서 중시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딱 저번 주에 했던 거거든요. 괜찮지? 여기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20번이 실질적 평등이고 21번이 형식적 평등, 20번이 기회의 평등이고 21번이 결과의 평등 추구하는 거였죠. 사회주의, 자본주의에서 가장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체제에 따라 어떤 분배 가치를 중시하는가가 달라. 얘네를 결과적 정의라고 하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업적, 능력, 노력 이런 기준은 어디서 중시할 거냐면 어느 체제에서
22번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시할 겁니다. 노력도 다른 효과에는 나와가지고 같이 넣어놨어요. 업적, 능력, 노력 같은 거는 많이 노력하는 사람한테 많이 줘야 돼. 많이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줘야 돼. 자본주의 체제지. 22번인데요. 22번이 자본주의에서 중시하는 가치죠. 자,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까 누가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가 뭐에 따라 분배하고 뭐에 따라 일하고 뭐에 따라 분배하고 마르크스의 키워드로 나와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그래서 23번은 사회주의. 그리고 이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천재교과에만 나와서 그냥 넣어놨는데요. 예전에 공리주의 얘기한 거 기억나니? 1단원에 잠깐 행복할 때 얘기했는데 공리주의 키워드가 최대다수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이 행복감을 뭐라 그랬냐면 효용이라 했어요. 효용감, 만족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효용이 정의의 기준이다. 효용을 늘려주는 게 정의로운 거고 도덕적인 거고 효용을 감소시키는 게 비도덕적인 거고 반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효용이 기준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공리주의입니다. 24번 공리주의. 그리고 주의할 게 25번에 절대적 평등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아요. 주의해라. 이거 사회주의 안 한다고. 사회주의에서 절대적 평등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나한테 뭐 주는 개념이랬어? 나한테 휠체어 주는 개념이랬지? 나는 휠체어 필요 없잖아요. 사회주의라고 해서 건장한 사람한테 휠체어를 더 똑같이 나눠주자 이런 얘기는 안 한다고. 휠체어는 누구 다리가 불편한 사람 더 많이 가야지.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 조건.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절대적 평등 아니다.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22번부터 25번까지 위에 업적 능력 필요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기준이라 그러냐면 결과적 정의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요거는 교과 과정은 아닙니다. 교과 과정은 아닌데 뭐랑 비교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얘네가 이제 롤스 노직이 얘네 비판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추가를 시켜놨어. 배경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업적이든 능력이든 노력이든 효용이든 뭐 필요든 간에 어떤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이 지네들끼리 정해놓고 어떤 사람 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것 같아. 나는 효용에 따라 분배하는 게 정의로운 것 같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분배가 되잖아.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정의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 정의라고 그래요. 근데 롤스 로직이 이거를 비판하면서 우린 절차적 정의라고 하거든. 자, 뭐라고 비판하냐면 지금 막 사람들끼리 서로 내 기준이 옳다 막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공리주의에서는 효용이 옳다, 자본주의에서는 업적 능력 노력이 옳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서로 막 그 합의가 안 되는 거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이 결과 기준은 다 너네들 기준이잖아. 자, 이거에 따라 분배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기준을 만드는 합의 과정이 중요한 거야. 합의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니? 그래서 나는 그걸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의라고 생각해. 절차적 정의라고 해요. 얘네들. 이 절차적 정의는 롤스 노직 공통점입니다. 괜찮니? 26번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아랑 나랑 부루마블 게임을 할 때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불평등이 발생하는 거는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그 부루마블 해가지고 나는 이제 서울에 호텔을 짓고 유나는 이제 진아는 그 무인도에 3일 동안 또 유나다. 진아는 3일 동안 무인도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이건 너무 불공평해라고 막 억하심정이 들지는 않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을 한다는 거는 동일한 게임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니까. 이해가 뭔 말인지?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 나오면 한 칸만 가고 무인도에 들어가면 6이 나와야 탈출할 수 있고 이 규칙에 따라 경쟁을 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을 한다는 거는 이 부루마블 규칙 6이 나오면 6칸 가고 3이 나오면 3칸만 가는 원칙에 합의를 하는 거지. 그러면 불평등이 발생해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절차적 정의. 얘네는 지금 그 원칙을 합의를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게 옳다 그러니까 결과적 정의들은 서로 기준이 합의가 안 돼서 막 싸우고 있는 거니까 이건 오히려 정의롭지 않을 거 아니야. 너 입장만 강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절차적 정의 두 사람이 있거든요. 롤스랑 노직이 있는데 둘 다 정의의 원칙이 나옵니다. 정의의 원칙. 롤스 뭐 이런 식, 이런 식 학교에서 했니? 아직 안 했니? 진도를 안 나가지 롤스?
했어요 조금? 우리 조금 근데 했잖아. 일반칙까지는 아직은 주장이 엄청 조금. 그 평등한 자유 원칙 그거 다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나오는데 1원칙, 2원칙 나오고 로직도 1원칙, 2원칙, 3원칙이 나옵니다. 왜 원칙이 나오냐면 이 절차를 공정한 절차를 이 합의하는 절차거든요. 규칙에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무언가가 나왔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면 정의로운 거야. 이런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절차 설정이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이 나오고 얘도 원칙이 나오고 요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됩니다. 괜찮지? 요까지. 그래서 26번이 정의로운 근데 이 정의로운 절차에 맞춰가지고 어떤 원칙이 나왔냐면 롤스는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데 공정한 합의야. 27번이 롤스입니다. 공정한 합의를 거치면 정의로. 노직 같은 경우는 소유 권리가 보장되면 정의로. 대표적인 자유주의 철학자 두 명입니다. 롤스, 노직. 괜찮죠? 여기까지만 하고 27번, 28번이 롤스 노직이었고 교재로 간다. 교재 없는 사람 자습서 내가 이제 중간고사 때 정도만 돼도 사라고 하겠는데 한 학기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 PDF 자습서 보내줄 테니까 PDF 볼 수 있는 사람 PDF로 보세요. 없는 사람은 잠깐 받아갑시다. 정의의 실질적 몇 명이야? 없는 사람 손? 한 명, 두 명. 왜 이렇게 많아? 자습서 자주 오세요 다음 주면. 신규생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뽑을 거 같아가지고 그냥 뽑아. 뭐? 일단 뒤라고 이거 뭐야? 영어는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모르죠. 자습서 없는 사람 없죠? 아니 저 없어요. 이거 저번에 썼던 거. 저번에 썼던 거. 마지막 그거라서 그냥 일단 봅시다. 가져온 사람 계속 뒤로 당기고 없는 사람 프린트 나누면 되니까. 저번에 분배 정의까지 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한 장밖에 안 주셨어. 한 장이면 되는 거. 아니야 통째로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 손. 나머지 다 있죠. PDF가 있든지 뭐 자습서가 있든지. 저번 시간에는 정의, 의미랑 기준 봤어요. 98페이지만 딱 봤던 거고 오늘 나가는 파트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너네 교과가 좀 되게 부실하긴 부실해. 교과서에 내용이 많이 안 나와서 그래. 근데 정의 원칙 정도는 무조건 모든 학교가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외웁니다 오늘. 여기까지 외우고 갈 거야. 자, 정의관이거든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나올 건데 자유주의적 정의관 철학자가 2명, 공동체주의적 철학자가 2명이에요. 자유주의는 뭐? 자, 개인과 집단 중에 뭐가 좀 우선하는 개념이겠노? 개인이 좀 더 우선하는 거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좀 더 우선하는 개념이고. 이거 조금만 어디 적어놓으세요. 밑에 빈칸. 밑에 빈칸에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랑 여기 학자 몇 명, 구체적인 사상, 여기 학자 몇 명, 구체적인 사상 나올 건데 그 전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일반 사항도 조금 필기하고 지나갑시다. 자,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을 조금 더 중시하겠지. 개인을 집단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집단은 표현이 조금 애매한 공동체로 씁시다. 공동체. 여기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할 거고. 여기는 권리와 의무 중에 뭐? 자유주의에서는 권리와 의무 중에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조금 더 중시하겠지. 권리 중시. 여기는 의무를 중시할 거고. 자, 그리고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을 뭐라고 보냐면 자율적, 독립적 존재로 봅니다. 자율적, 독립적 존재.
공동체주의에서 이 표현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고적 존재라고 하거든요. 맥킨타이어가 이 표현을 썼어요. 연고적 서사적 존재라 그래요. 연고 이런 뜻 뭐예요 이거? 연고 어디서 들어왔니 혹시? 연대고대. 연대고대 말고 푸시딘 말고 연고 말고 연고주의 할 때 이 표현을 들어보지 않았니? 연고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연고주의 뭐 그런 거잖아. 학연, 지연, 흡연 이런 거. 흡연은 아니고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거거든요. 2년연자예요. 2년연자에 까닭고를 쓴다. 그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일반 표현은 잘 안 쓰고 굳이 좀 쓰는 용어를 쓴다면 연고지 같은 거 있어요. 롯데가 부산의 연고지다. 뭐 NC가 뭐 창원이 연고지다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럴 연자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연고지라는 거네.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인연을 맺고 있는 존재니까 연고적 존재니까 공동체주의겠지. 이 표현은 자율적 독립적 존재다. 개인을 자율적 독립적 존재로 봤다는 자유주의 키워드로 나오고 개인을 연고적 서사적 존재로 봤다는 공동체주의 키워드로 나옵니다. 서사적 존재는 맥킨타이어가 한 얘기인데 이 표현이 맥킨타이어 선제로 나오거든. 나는 이 도시의 시민이고 저 도시의 시민이고 나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맺고 있는 존재야. 누군가와 어떤 공동체와 이야기를 맺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사적 존재입니다. 괜찮지? 안 어렵죠? 조금만 더 들어가서 여기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기계론적 세계관. 여기는 유기체적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기체가 뭐가 유기체입니까? 유기체. 있는 기체. 살아있는 게 유기체예요. 옛날에는 뭐 살아있는 거 생물들은 무생물은 무기질이고 살아있는 생물은 유기질이고 그렇게 봤는데 오늘날은 뭐 탄소가 뭐 함유되고 뭐 이렇게 구조가 있고 뭐 그런 거랍니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따지면. 여기는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유기체라고 봅니다. 괜찮죠? 요거 미리 써놓고 가자. 자 여기는 집단은 개인의 단순 종합이고 여기의 집단은 개인의 단순 종합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 뭐가 들어가냐면 역사나 문화나 맥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왜 기계론적 세계관인가 설명할게요. 여기 집단은 개인의 단순 종합이라는 거는 집단이 개인을 합친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야. 개개인이 중요한 거고 집단이라는 거는 그냥 개인을 단순 그냥 묶어놓은 그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괜찮죠? 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반평균 성적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성적을 다 더한 다음에 그냥 엠빵 한 거잖아. 반평균 성적을. 그래서 그냥 단순 종합인 거지. 여기는. 여기는 뭐냐면은 그 뭐 축구팀 뭐 이런 팀 개념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지금 에스파가 되게 좀 그나마 걸그룹 중에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윈터 혹은 뭐 카리나가 더 중요하다. 얘는 카리나 윈터는 워낙 얘네가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가서도 얘네는 잘할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카리나 윈터보다는 에스파라는 팀 자체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잘 나간 거고 그래서 카리나 윈터는 에스파라는 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잘 나갈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인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요거 얘를 내가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4년 전에 월드컵 있었잖아. 6년 전이네 이제 6년 전에 독일이랑 축구해가지고 우리가 그 독일 떨어뜨리고 올라가 그 우리도 같이 떨어졌지만 독일 이제 물귀신해가지고 떨어뜨렸잖아. 근데 그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 평균 몸값이 독일의 20분의 1밖에 안 됐대요. 20분의 1밖에 안 됐으면 이걸로 따지자면 절대 우리는 독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근데 그때 당시의 팀원 뭐 컨디션이라든가 감독의 전략 전술이라든가 선수들 간의 팀워크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이 집단은 우리나라 전체 축구팀이라는 한국 대표팀은 독일 대표팀한테는 이길 수 있었다고. 개개인으로는 딸리지. 이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단순 종합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기체고 여기는 기계인데 고양이 만약에 꼬리, 고양이, 눈, 고양이, 뭐 입, 고양이, 심장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다 합치면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뭐 꼬리, 다리, 뭐 팔, 눈이지만 다 합치면 살아있는 고양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기체예요. 집단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집단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공동체주의에서.
이해가니? 근데 여기서는 이 고양이가 고양이 팔, 다리, 눈 뭐 이런 게 전부 다 기계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다 조립을 해도 기계 고양이는 따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 이해갑니까? 어렵죠? 이런 내용이고. 이게 일단 대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표적인 철학자까지. 여기 롤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노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노직 먼저 쓰자. 아니 노직을 뒤에 씁시다. 노직 쓰고 여기는 와일처 쓰고 맥킨타이어 라고 쓰면 됩니다. 이 정도 아마 쓰면 될 것 같은데. 맥킨 타이어예요? 맥킨타이어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자유주의 철학자 입장은 노직이랑 일반적인 공동체주의 철학자 입장은 맥킨타이어 보면 되고, 롤스랑 와일처가 조금 더 시험 자주 나오는 게 얘네는 이 기본적인 자유주의 입장 플러스 알파 조금 뭐가 들어가. 여기도 조금 알파 뭐가 들어가요. 여기다 그냥 플러스 알파 조금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게 기본 틀이고 여기다가 학자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외울 게 많이 없지. 근데 여기는 아까 정의의 원칙 같은 거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 거 조금 외우고 살만 좀 더 붙이면 돼요. 이게 제일 이제 6의 2단원 전체의 기본 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괜찮죠? 학자 빼고 학자는 여기 조금 너무 부족하게 나와가지고 와일처도 안 나와? 와일처도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와일처는 무조건 나오는데 아마 수업을 하시게 되면 아까 뭐 생존 선생님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니까 수업 때 무조건 필기할 거거든. 와일처 정도는 요까지 다 알아놓습니다. 괜찮니? 일단은 뭐 외울 게 없네. 지워도 되겠지? 지우겠습니다. 외울 게 없네요. 외울 게 없지. 이거 이해하면 되잖아. 이거는 여기 뭐 연고적, 서사적, 뭐 자율적, 당연히 자율적, 독립적이지. 당연히 권리 중시하는 거고. 기계론적인 위치가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뉘앙스 이건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 외우기 유기 최적하니까 유기학생 생각나. 오히려 생각이 났다. 그 정도면 거의 사랑 아니야? 내가 진짜 거의 뭐 짝사랑 봐주세요 하는데 그런 거 봐주시지 않더라고. 나 오늘 돈 꾸면도 넣었어. 쉽지 않네. 랑 노직은 설명하셨는데. 아니야 와일처도 나와. 무조건 나와. 거의 이 정도는 나와요. 안 하셨는데? 아예 안 하셨니? 아니 너 필기 찍어놓은 거. 아니 필기에는 애초에 사상가가 없어. 사상가 없어. 그거 말했었는데. 교과서에서 설명을 할 때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고. 다음 시간에 설명.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이게 롤스랑 노직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잘- 여기가 핵심인데 이거는 사실 그냥 곁다리고 이게 핵심이야. 롤스 노직 비교하는 게 6의 2단원 전체 거의 한 70% 넘게 차지하는 비중인데 하겠죠. 그냥 가르칩니다.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덕성은 이거 생년 내용으로 내가 그냥 뽑아서 가르쳤어요. 여기 생년 선생님이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 너네는 그거 뽑아서 가르칠까 하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너네는 학교 프린트 나오면 한 번 더 봅시다. 그냥 학교 그 필기해 준 거 나한테 좀 찍어 보내세요. 몇 명 찍어 보내주는데 그걸로 한 번 더 할 테니까 다음에. 지운다. 자 그리고 여기 정의에 관해서 몇 개만. 롤스는 무슨 정의라고 하냐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키워졌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가 키워집니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와일처는 다원적 정의라고 해요. 맥킨타이어는 그냥 공동체주의 철학자입니다. 따로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키워드 외워라. 공정, 소유, 권리, 다원적 이런 표현 나오면 이 사람들 딱딱딱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자 외울 때는 여기 롤스가 아까 절차적 정의 뭐 이런 거하고 합의 과정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규칙을 정하더라고요.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룰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롤스입니다.
여기는 소유 권리죠. 소유 권리. 소유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동으로 번 내 물건, 내 소유권은 아무도 침해하지 말라. 그래서 노동과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유 권리를 보장해줘랍니다. 노동과 직업을 통해 얻은 소유 권리를 보장해줘라. 괜찮니? 이렇게 외우시고. 이거는 잘 안 맞는데 다원적 정의 나오면 왈처 바로 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름 좀 비슷하게 다왈처 정의 이렇게 외웁니다. 다왈처 정의. 다왈처 정의 그냥 다원적 정의 나오면 왈처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다왈처 정의 이렇게 외웁니다.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 철학자인 것만 알면 되거든요. 맥킨타이어는. 그래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 혼자 막 굴러가. 개인입니다. 개인이 혼자 막 굴러가면은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 아유 못 가져. 맥혀. 그래서 맥힌타이어. 잠깐. 그래서 얘가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예술이다. 엔진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자동차 4개로 넘어갈 수 있지. 바퀴 4개로. 그래서 개인으로는 막힌다. 그래서 맥힌타이어입니다. 공동체주의 철학자입니다. 괜찮습니까? 내눈 열심히 하셨네. 아니 하도 얼마나 너네가 못해면 내가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겠니. 개그맨도 아니고 있어. 지금 3초? 아니 5초 10초 줄게요. 잠깐만. 아니 뭐야? 아니 15초. 에? 아니 이거 얼마나 왜 이렇게 뭐가 된다고. 많잖아요. 1분 주겠습니다. 1분. 외우십시오. 아, 공정, 소유, 권리, 다원적 그거만 하면 되잖아. 다원이죠. 정말 별로 내용이 없죠. 다원이 비슷하게. 다원적이란 게 그 기준이 여러 개란 뜻이에요. 미리 얘기를 하는데 왜 다원적이냐면 롤스라는 조직은 사실 막 합의 과정 뭐 이런 거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버리냐면 주로 경제적 기준만 얘기하는 거야. 롤스 노직 소유 권리 얘기잖아. 경제적이지. 롤스는 노직이랑 대비되는 게 복지제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제도도 경제적인 영역이잖아. 복지제도가 정의로워.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게 정의로워. 둘이 싸울 거야. 근데 왈처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경제적 영역에만 너무 그 치중한 거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대사회는 되게 가치가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도 고려해야 되고 문화적 영역도 고려해야 되고 경제적 영역도 고려하고 사회적 영역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너네는 경제적 영역만 고려하고 있잖아. 비판을 해서 나는 다원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자 이거. 외웠니? 예. 자, 혜민이 맞니? 혜민이. 롤스 무슨 정의라고? 롤스는 무슨 정의를 했어요 아까? 아니 방금 전에. 잠깐. 왜 이렇게 얼마 안 되지 않나?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룰을 만드니까 공정한 룰 이렇게 외웁니다. 롤스입니다. 노직은 무슨 권리?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소유 권리로서. 이것도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왜 얼마나 소유 권리를 중시했냐면 롤스랑 서로 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롤스가 별명이 정의남이에요. 생륜 내에서는 정의남. 그러니까 그 맨델이 완두콩의 남자잖아. 그런 것처럼. 완두콩 남자의 정의남인데. 얘 별명이 단일 주제의 철학자야. 단일 주제의 철학자. 단일 주제가 뭐냐면 정의예요. 왜냐면은 그치 40년 동안 정의에 대한 정의. 그래서 단일 주제의 철학자. 왜 얘가 그냥 너네가 생륜하면은 생륜 공무원이에요. 생륜 공무원. 계속 단원마다 나와. 진짜 칸트, 그냥- 롤스, 싱어 막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는데 그냥 플라토닉 러브 하네 쟤도. 정이랑 정의랑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정의랑 정의랑 플라토닉 정의. 하는 거죠. 얘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저 앞에 고대 그리스 시대 이런 때나 정의라는 테마가 중요했고 이후에 중세 철학 그다음에 중세 철학은 신규 중심 철학이거든요. 근대 철학 합리론 뭐 이성론 인식론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라는 주제가 항상 묻혀 있다가 롤스가 처음 이걸 딱 끄집어내면서 정의라는 주제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게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얘는 하버드 17년 후배예요. 하버드 둘 다 교수야. 맞아 둘다뭐 선후배 가면. 둘 다 하버드 노직이 롤스를 그렇지 걔 빼고 있어. 근데 걔 왜 노직이 유명해졌냐면 사실은 얘를 패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얘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해진 것 같지. 왈처도 왜 유명해졌냐면 얘를 패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거 마치 그 중국 유교 역사. 좀 이따 이거 다시. 어. 보자. 수쌤 쟁취하려고 하지 마. 취. 야 수쌤 빵도 아니잖아. 이미
내가 잠깐 조용히하고 마침 8-1단원에 8-3단원에 동아시아 역사 갈등하면서 냉전 얘기를 할 거거든 내가. 우리 뭐 분단 얘기하면서 냉전.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합니다. 롤스가 왜 유명해지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 아까 그거 하다 얘기했지. 잘생겨서는 아니고 롤스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자 냉전 관련해서는 연도를 딱 3개만 외우면 돼요. 냉전 관련해서는 69년 미국부에서 러시아? 냉전이 뭐가 냉전입니까? 콜드 뭐 미국 플러스 미국이랑 소련이 사회주의랑 자본주의 최대 경쟁을 하는 게 냉전이죠. 근데 그 관련돼 가지고 기준 연도가 69년이고 여기다가 22년 더하고 22년 빼면 되거든요. 여기는 47, 여기는 70, 90 더하면 22 더하면 91이죠. 91. 요 세 개 연도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 닉슨 독트린이 여기인데 여기 보면은 닉 해가지고 닉슨 할 때 여기 69가 좀 들어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69가? 아니요. 수업에 협조하십시오. 들어가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6구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 69년 지렸다. 지용이다. 엎드려 절반이. 그래서 요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연도고 여기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연도입니다. 독트린. 그리고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배경 설명을 들으세요. 네, 쉬면서 들으십시오. 이게 소련 붕괴야, 소련 붕괴.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형성되고 여기는 냉전이 완화되고 여기는 냉전이 붕괴된 거예요. 어디에 적을까요? 아니 적을 필요는 없고 이해하세요. 그냥 롤스가 왜 중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8단원에서 얘기를 하긴 할 거다. 미리 한번 얘기를 해놓은 거고. 자,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은 사람 이름이 트루먼이잖아. 그래서 트루맨입니다. 트루맨. 진실한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 싫어. 트루맨이라서. 그래서 냉전이 형성되는 거야. 근데 닉슨은 이름이 닉슨이라 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좀 은닉한 겁니다. 숨겼기 때문에 냉전이 뭐 사회주의랑 뭐 싫긴 하지만 사실 좀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냉전이 완화되는 거야. 데탕트라 그래요. 그렇잖니? 그러고 나서 91년에 소련 붕괴되면서 이제 냉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냉전이 붕괴되는 거지. 괜찮죠? 근데 자 정의론이 나온 해가 71년도예요. 정의론이 나온 연도가 2년도입니다. 뭐 연도라고?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야. 근데 롤스의 특이점은 뭐냐면 아까 노직은 무슨 정의라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다가 플러스 복지 제도를 추가한 거야. 얘는 자유주의자잖아. 롤스는 자유주의자인데 복지 제도를 찬성해요. 이건 어떤 요소야? 복지 제도는 사회주의 요소죠. 그지? 필요에 따른 분배 같은 내용이잖아. 사회주의적 요소라고. 근데 요 이전에도 롤스가 계속 요 얘기를 했어. 이전까지도 책 쭉 내면서 정의가 어떻고 저쩌고 복지제도 하자 얘기했는데 이전까지는 하나도 이슈가 안 됐지. 왜? 체제 경쟁하던 시기인데 어떻게 복지제도 같은 걸 얘기해? 사회주의 사회를 어떻게 도입합니까? 근데 딱 69년도에 완화되니까 얘가 딱 정의론의 책을 냈을 때 야 근데 지금까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간에 원툴로 간 애들은 다 망했어요. 자본주의로만 갔다가 뭐 일어났어? 우리 우다르를 배웠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잖아. 사회주의로만 갔던 애들 어떻게 됐어요? 1년 망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중국도 자본주의 체제 도입하고 미국도 복지제도 도입하고 그래서 혼합 경제 체제만 지금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 경쟁하던 시기라 가지고 사회주의 요소 다 무시하고 자본주의적 요소만 강조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불평등이 심해지고 이랬던 거지. 그래서 복지제도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못했다고. 근데 완화되니까 이제 이걸 딱 지금 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불이 붙은 거지. 그래서 거의 한 1500년 동안 정의라는 주제가 묻혀 있다가 얘가 복지제도라는 테마로 정의라는 걸 가져오면서 정의가 새롭게 등장한 거라고. 논의의 테마로. 그래서 롤스가 유명해지고 이 롤스를 때리면서 노직도 이렇게 큰 거고 나중에 왈초도 롤스 때리면서 큰 거고. 이거 나중에 그 중국 유교 생륜에서 나오거든. 중국 유교에서 제자백가 할 때 유교 뭐 법가, 도가, 묵가 뭐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끼리 안 싸워요. 한 번도 안 싸우고 법가가 유교랑 싸우고 도가가 유교랑 싸우고 묵가가 유교랑 싸웁니다. 뭔 얘기야? 유교가 제일 잘 나갔던 얘기지. 롤스도. 그래서 롤스만 비판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롤스의 테마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 그거만 기억하세요. 자, 100페이지로 돌아가서 100페이지. 자유주의적 정의가 아까 다 한 얘기입니다. 뭐 개인 자유, 공정한 기회 이런 거 보장. 대표적인 사상가
롤스와 노직이 있고요. 이 표현이 안 나오네. 나온 것만 하자. 너무 막 많이 하면 힘들고. 자, 롤스의 정의 원칙 하면서 무죄의 베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롤스가 뭐라 그랬어? 결과적 평등 이런 거 비판하면서 나는 결과적 정의 비판하면서 나는 무슨 정의다? 절차적 정의다. 근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그건 정의로운 뭐 분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회의 공통 규칙을 제정할 거야.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 이 교실에서의 수업 규칙을 제정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이제 강사니까 학생들 성적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빡빡하게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지각하면은 뭐 삭발시키고 뭐 예를 들어 지각하면 삭발시키고 뭐 숙제 안 하면 한쪽 팔 자르고 막 그렇게 하면은 숙제도 안 밀리고 지각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법가 사상이래요. 법가 사상이.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법가 사상 막 하다가 15년 만에 멸망했죠. 너무 빡빡해가지고. 여튼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규칙을 내 입장에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싶은데 너네는 학생이니까 너네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저 어제 늦게 자가지고 숙제가 너무 많고 수행평가가 많아 이러면서 늦게 잘 수밖에 없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고 차가 밀려가지고 이러면 천재지변이라 가지고 지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너네는 조금 더 완화된 규칙을 제정하고 싶겠지. 너네 입장이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는 만장일치거든요. 롤스는 만장일치다. 그래서 다수결 같은 거 부정할 거예요. 다수결은 공리주의나 최대다수 최대행보니까 공리주의나 하는 거고 롤스는 만장일치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라서. 그래서 내가 내 입장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나는 내 입장에 유리한 원칙에 합의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내 입장을 알면 안 돼. 그래서 이거 약간 이제 소설가들이 자기 세계관 설정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 이 다보드 대학교 교수거든요. 교수인데 막 그러니까 소설 설정처럼 용어를 만들어. 무지의 베일이라고. 약간 그 소설 그 세계관 뭐 게임 세계관 이런 거 하듯이 읽으면 좀 재밌어요. 재미는 없고 사실. 베일 오브 이그너런스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너네 입장이 뭔지를 알고 너네 가치관이 뭔지를 알잖아. 그럼 다 같이 이제 정의 원칙 합의를 할 때는 내 입장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무지의 베일을 모두에게 씌워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면 일반적인 모든 사항들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입장인지만 모르는 상태가 돼요. 굳이 따지자면 이게 태어나기 전에 다 영혼으로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흑수저로 금수저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태어날 사회가 어떻게 될 사회인지를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게 무지의 베일이에요. 그게 원초적 입장이라고도 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회의에 참가한 개인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나는 모르는 상태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괜찮니? 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내린 정의의 합의 결과가 정의의 원칙이에요. 1원칙, 2원칙, 2원칙, 2-1, 2-2가 있을 겁니다. 안 나오는데 B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 기본 내용이 기본 내용. 저기 뭐 롤스 저기 Q2 오른쪽에 보면 Q2 밑에다가 롤스의 정의의 원칙 써놓으세요. 자, 쓰다. 원초적 입장에다가 근데 거기 이미 자리 차지 당했는데. 아 그래? 어딘가 쓰세요. 어딘가 공책에 쓰든지 어딘가. 쌤이 지우셨는데요. 큐이. 자 무지의 베일만 밑줄 긋고 가자. 무지의 베일만 밑줄 긋고 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한 정의 원칙이 중요한 거야. 맞으세요? 자 1원칙이 있고 2원칙이 있는데 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 원칙의 첫 번째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고 일단은 써놓고 하자. 써놓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외우기 좀 있죠. 기회 균등의 원칙. 롤스가 한 거예요 이게? 다 롤스가 아닙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한 정의의 그 결과예요. 합의한 결과 세운 정의의 원칙이에요. 아 저는 3문 듣겠어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합의한 결과?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아? 내용이요. 3호는 할수 3호는 대체로 평이한데 몇몇 파트가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3호는 사상이 뭐예요? 사회문화. 그러니까 사회문화에서 뭐예요? 사회문화에서 뭐 그 빈곤, 절대 빈곤선, 뭐 상대 빈곤선 이런 거 대칭하고 아, 대칭 분포. 네. 생일이 나와요? 3일이 나와요? 사문이 난 거 아니에요? 둘 다 안 할게요. 둘 다 문과 중에선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제일 많아요.
가장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사탐론하러 많이 오는 과목이거든. 왜 많이 오냐면 절대적인 분량 자체가 제일 작아. 모든 문과 과목들 중에서.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산문 같은 경우는 몇몇 파트가 진짜 어렵거든요. 문제 할 때 타임어택 항상 걸려. 근데 투자할 절대량이 좀 작아요. 세계사가 원래 이제 문과가 이과보다 좀 분량에서 조금 살짝 밀리거든. 근데 유일하게 분량으로 이과 과목들을 처발할 수 있는 게 세계사입니다. 하나만 딱 하나만. 처발은 진짜. 그 세계사는 약간 덕후들만 하는 거지.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한국지리 할까? 그래도 되고. 한수 나쁘지 않죠? 하지만 나쁘진 않지. 근데 선생님이 유기훈 쌤이. 미친아네. 야 너무. 기회 경쟁의 원칙으로 갑시다. 사등의 원칙까지. 차별의 원칙이 두 번째 거에 펀드. 이 원칙이 두 개야. 우리 조금만 더 적어야 되는데. 자유, 평등한 자유 원칙은 기본적 자유를 쓸 자리가 없네. 어떡하지? 공책 하나 꺼내서 적으십시오.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자. 빈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빈칸지가 너무 자세하다. 생략용이라 가지고 요약해서 이것만 적고 갑니다.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자. 쌤이 왜 항상 화가 분노하는 교쌤 분배 교교. 다른 독성 가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기회균등의 원칙은 이게 상위 번호로 쓰나 불평등을 유발하는 좀 화나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말하는 걸. 그냥 말씀하세요. 계층 저게 저 수업 들은 사람 접근할 수 있는 화나신 거 기회가 아니야? 모두에게 평등하게 역시. 나 균등하게 이거 저버리자. 기회가 균등하게. 철학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외우기만 하면은 쉬워. 외우기만 하면 외울 게 많았으면 그렇지.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이게 분량이 많아요 선생님. 사탐치고는 작은 거야. 엥? 다른 사람 보면 진짜. 분량이 더 작아 와. 이거보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 최소 수혜자는 누구냐면 사회적 약자고 핫하면 되잖아. 얘들아 바탕 넣어야 돼. 최소 수혜자에게 이런 이거라 크게 이익을 부과한다. 여기는 복지제. 일단 적으세요. 적어놓고 설명합니다. 스타일이 없구나. 와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 와 레전드 절대 안 하지. 지난 뒤 바로 한 방에 저녁으로 고고. 고고고. 제발. 야 잠깐만. 윤재. 여기까지. 내 공리주의랑 다르게 뭐. 공리주의랑 많이 다르죠. 최대 수혜자에게 수혜자였을 거예요.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 약자가 최소. 요 같은 말 이것도 적어놔요. 최소 수혜자가 사회적 약자고 최대 이익은 복지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뭐라고? 아빠. 우리 학교 지리 과목의 최대 단점이 선생님이 유기훈 쌤. 큰 단점이네. 괜찮니? 아니요? 아니요. 왜 왜? 외우는 거야? 이건 다 외워야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아니, 이 정도는 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세요? 진짜 큰일 났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외우고 있잖아. 조금 하면 돼. 누가요? 내가 외우고 있잖아. 아니 쌤이니까. 쌤이니까. 괜찮죠? 외울 때 이렇게 외워라. 근데 쌤은 능력이 있으신데 저희는 아직 그 꽃게는 개입니까 꽃입니까? 꽃게죠. 꽃이죠 꽃. 왜 꽃이야 개야 꽃이. 꽃게가. 꽃이야. 뭐 꽃이 개를 수식하는 거잖아. 개잖아 개. 네. 그렇지. 에이. 아닌데. 흰불이 그럼 흰불이 꽃가죽이에요? 흰불이 긴 발톱새가 흰불이 긴 발톱이니? 네. 걔는 개죠 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뭘 수식하는 거야? 이게 자유의 원칙이에요, 평등의 원칙이에요. 평등한 자유. 자유 원칙이에요, 자유 원칙. 평등한 자유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뭐다? 자유주의였어, 공동체주의자였어. 자유주의자지. 평등한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의 원칙이 우선해요. 이 원칙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 원칙은 평등의 원칙인데 이 원칙이 보장될 때 이 원칙을 정당하기 위한 불평등을 정당하기 위한 원칙이 이 원칙이야. 이건 평등 원칙은 자유 원칙. 나 괜찮지? 포기할래. 아 그래서
얘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어요. 평등하게 기차 타고 어디로 간다? 자유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간다고 보세요. 와.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와. 결과적으로 자유의 나라로 가고 싶은 건데 그 자유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이걸 이 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이 원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과 이 원칙이 충돌해 이 기본적 자유 이런 게 들어가요. 내 참정권, 내 재산 소유권, 내 그 종교의 자유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본적 이거 자유에.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우면 안 돼. 외워도 되긴 되는데 이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해가 이해하면 쉽지 않아요. 요거만 외워라. 정 안 되면 요거만 외우면 돼요. 이거만 거의 제일 자주 나와요. 사등의 원칙에 별표 하나 써놓고. 그럼. 나는 융합적 인재가 될 수 없어. 나는 난 사회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건데 나중에 이런 식과 이게 복지제도랬지. 복지제도랑 내 투표권이 충돌을 해. 그럼 뭘 보장해줘야 돼? 복지제도랑 내 투표권이 충돌을 하면 투표권을 보장해 준다니까. 왜? 투표권은 기본적 자유에 속하잖아. 이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게 평등한 자유 원칙이고. 근데 복지제도 같은 건 차등의 원칙이니까. 얘는 자유주의자. 그래서 평등하게 기차 타고 자유의 나라로 가는 거야. 자유의 나라로. 괜찮죠? 이건 이런 칙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설명 그냥 들으세요. 예. 이런 칙 그냥 예. 왜 합의한 결과가 뭐냐면 예. 갑자기 노래 불러. 자 무죄의 베일을 쓰고 정의의 원칙에 내가 태어날 사회의 원칙에 합의하는 개인들은 합리적인 개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에 합의할 거냐면 내가 최악의 상황에 됐을 때를 가정해서 정의의 원칙을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한다 그래. 내가 확률적으로 금수적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흑수적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빈민층으로 태어날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빈민층으로 태어났을 때 최대한 먹고 사는데 좀 먹고는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원칙에 합의를 할 거라고. 이해가요? 누가요? 롤스가 생각하기엔 그렇다고. 그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 놓인 개인들은 합리적인 개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규칙을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고 그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선택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잖아. 왜 복지제도? 너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야. 그러니까 그게 영혼은 중요한 거지. 평등주의적 세상을 자유주의자. 보면서 내가 약간 음. 뭐지 막 어디 깡촌에 태어난 완전 빈민촌 애야. 약간 이렇게. 근데 왜 생각하고 한다. 왜 얘가 자유주의자가 되는가 봐봐. 네, 일반적인 사회가 뭐 150이 있고 150 월급이고 100의 월급이고 50의 월급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균등분배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균등분배하는 사회 이런 거예요. 알바를 하든지 변호사를 하든지 치과 의사를 하든지 전부 다 알바 월급을 똑같이 받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만 하겠니? 알바만 해. 알바만. 그렇지. 뭐 어차피 월급 30만 원 받을 건데 알바를 해도 바로 투입해도 똑같고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의대 가가지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전문의까지 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사 월급 받는 거보다는 훨씬 노력이 덜 들잖아. 그러면 요 사회에서는 모두가 절대적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뭐만 하려고 그러냐면은 알바만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거냐면 그냥 알바하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랑 알바하는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아요. 중세까지 그랬거든. 의료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막 살 좀 괴혈병 이런 거 나면은 살이 썩네 그래서 팔을 잘랐다고.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본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의료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안 할 거니까. 괜찮니?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만 다 30의 소득만 이득만 얻는 사회라. 어디가 더 최소 수혜자의 이득이 높아요? 여기는 50만 원 받잖아. 5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얻잖아. 여기는 다 같이 30이라고 다 같이 주는 혜택이 그러니까 알바 정도의 의료 서비스, 알바 정도의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고. 내가 최소 수혜자로 태어난다면 어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야? 그지. 그래서 자유가 더 중요한 거야, 평등보다. 그래서 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자유가 더 우선돼야 돼. 괜찮지? 근데 롤스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혼자 이 세계관 설정을 한 거예요. 내내 망상을 한 거야. 근데 롤스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거를 막 풀어놓잖아. 막 풀어놓으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 거냐면 힘 있는 사람 다 가져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한 50 가져가고 한 200 정도 가져가고 200 정도 가져가고 여기서 한 30 가져가고 여기 한 30 가져가면은 여기는 한 70 정도 되고 여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내버려 주면 내가 풀어주면 돈을? 그냥 그 이득 그 사회의 사람이 얻는 이득 그 사회적 가치 서비스 이런 거 소득의 총합 뭐 이런 거 내가 쓸 수 있는 재화의 가치 이런 거
제한 없이. 제한 없이. 그러니까 그냥 자유를 중시하긴 하는데 왜냐면 절대적 평등이면은 최소수의자의 이익이 더 내려가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정부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거는 부정의하다고. 왜냐면 절대적 평등보다 더 이익이 낮잖아. 최소수의자의 이익이. 그래서 이 불평등은 인정해. 불평등은 당연한 거지. 이 불평등을 인정하려면 이게 지켜져야 돼. 이 원칙이 지켜져야 돼. 그래서 복지 제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제일 잘 버는 애잖아. 얘한테 좀 가져가가지고 얘한테 뭐 한 120 정도 가져가고 여기는 한 110 정도 가고 얘는 한 70 정도 가. 그러면 최소수의자의 이익이 이게 복지제도거든요. 복지제도. 잘 사는 사람들 통해서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어디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야?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야. 그래서 이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수의 최대 이익을, 그러니까 사회적 양자의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왜냐하면 최소수혜자가 이게 모두가 합의한 거야. 내가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 좀 잘 살려면은 부자한테 좀 뜯어내는 건 정당해. 그래서 부자가 내가 뜯겨도 있잖아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넌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했잖아 라고 롤스는 얘기를 하거든. 이해가? 이거는 자수성가의 경우는 배제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도 하거든. 노직이 그거 가지고 비판해. 노직이 야 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쓴다고 생각하지 않지? 지금 복지제도 이런 거 다 가져가잖아. 복지제도 가져가는데 우리는 강제가입이잖아. 강제가입해서 뜯겨가지고 복지제도 하고 있는데 불만 많잖아요. 야 네가 말한 대로 만장일치라면 왜 우리는 불만을 가져? 그래서 노직이 이거 말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이원칙, 기원칙, 사원칙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롤스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롤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제도란 도박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읽고 다음에 다시 딸 기회가 있지. 근데 사회제도 같은 거는 되게 바뀌기 힘든 거기 때문에 한 번 사회제도가 정해지면은 거기서 역전할 기회가 없어요. 도박은 한 번 읽고 나서 다시 딸 기회라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고 한 번 바뀌면은 다시는 고쳐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으로만 할 거라고. 그래서 모두 복지제도에 합의할 거라고 얘기를 해. 너무 옛날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냥 이해하라고 설명한 거고 차등의 원칙 중요한 사실은 요거 최소수의자의 최대 이익을 주장하는 거 복지제도 얘기하는 거 괜찮죠? 노직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진짜 간단하게 한 거거든요. 네? 놀랍게도 이래서 내가 아니지. 요거 정도만 알아두는데 잡아봐봐. 요거 마지막 평등한 자유의 원칙인데 이 원칙은 이래서 자유의 원칙을 허용하면은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해요. 필연적으로. 근데 불평등이 정의로운 불평등이 되기 위한 원칙이야. 이 원칙은 이건 평등 원칙이랬지. 그래서 야 자유의 원칙, 자유 보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적게 주면은 당연히 불평등이 발생하는데 대신에 어떻게 하려면 정의로운 거냐면 내가 노력했을 때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불평등 유발하는 지기계층이 상위계층이에요. 상위계층에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보장돼야 돼. 사다리 걷어차지 마. 이런 거. 출발선을 동일하게 맞춰줘. 그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이 동일한 기회가 있어도 뭐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그러면 그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 생활을 맞춰줘. 요 두 가지가 허용되면 불평등 괜찮아. 이게 롤스 내용 다예요. 롤스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막 그 설정을 한 거예요. 세계관 설정을. 롤스 좀. 생각이 비호가 깊은 그런 사람 거 같아요. 이거 40년 동안 이 얘기했어요. 4년 동안. 4년 동안 정의에 관해서만 책을 썼다고. 저는 롤스의 추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롤스가 성이 존이에요? 존 롤스입니다. 존 롤스. 존.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또 적성에 맞는 게 진짜 이게 IQ 뭐 두뇌 이런 거 말고 진짜 이건 적성의 문제거든요. 재밌어 하는 애들이 있어.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꽤 흥미로운데요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적성이 맞는 거야. 적성. 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과형 두뇌들이면 다들. 그러잖아. 자기 경제를 노직으로 하면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됐지. 이것도 간단해요. 처음에 최초 취득, 그다음에 적어요? 양도. 요거만 적어놔. 이게 누구예요? 요거는 교정. 노직입니다. 노직의 정의 원칙 세 가지. 요거만 하고 넘어간다. 노직. 혹시나 내용이 조금 더 나오면은 롤스만큼 중요하진 않거든.
로직에 대해서 이 정의 원칙의 내용이 조금 자세히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너네 수업 시간이나 혹은 문제 풀다가 개념이 나오면 더 설명할게요. 쉬워요, 쉬워. 소유 권리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근데 소유 권리가 발생하려면 내가 정당한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물건을 획득하면 그건 취득의 소유권이 발생해. 취득의 원칙. 그다음에 남한테 동의하에 합의해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남한테 사기를 안 치면 내가 정당하게 양도받은 거야. 이 두 경우에 소유권이 발생해. 근데 만약에 이 두 경우에 소유물하고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혹은 사기를 쳐서 물건을 가져왔어?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 교정을 해줘야 돼. 이겁니다. 기준이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세히 들어가면 더 깊어요. 깊은데 이까지만 하자. 그 어. 양도에 양도해. 사기의 기준이 자신한테 시세 차익을 남기고 싶어서 아니. 남에게 속임수가 없으면 돼. 속임수 없이 내가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양도를 받았잖아. 근데 내가 양도받기로 한 대가가 내가 얘기한 거랑 일치해서 그 사람 동의하에 양도를 받았으면 소유권이 이전돼요. 정당하게. 그러면 원가가 50만 원인데 50만 원인데. 원래 60만 원에 샀다고 그래서 55만 원. 그러면 안 돼. 그건 사기가 발생한 사기예요? 거지. 그건 사기지. 속임. 부정왜 그거에 그지. 10만큼 다시 돌려줘야 돼. 궁금해. 그게 이 교정의 정의가 국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역할. 요까지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간다. 그리고 요 표현만 하더라. 복지 제도를 얘는 찬성했겠니 부정했겠니? 노직 같은 경우에. 부정했어. 이 부정하는데 롤스 깔 때 쓴 요 명칭이 자주 나오거든. 강제 노동이라 그래요. 강제 노동. 복지 제도를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강제 노동으로 봤습니다. 다현아, 노직이 뭐라고 봤다고? 국가의 그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같은 거를 복지 제도를 위한 세금을 뭐로 봤다고? 왜 강제 노동이에요? 일단 이런 거야. 부자한테 롤스는 세금 걷어가지고 사회적 약자한테 주는 게 정당하다 그랬죠. 왜냐면 원칙적 입장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근데 노직은 소유 권리가 개인이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소유 권리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합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소유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가 부자인데 100만큼 내가 소득이 있어. 20만 원만큼 세금 걷는다고 사회적 약자한테 준다고 떼가 안 돼. 그럼 내가 다시 100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20만큼 다시 노동해야 되잖아. 그게 국가가 시키는 강제 노동이야. 그 강제 노동이라는 게 노직 키워드로 나온다. 노직 키워드. 복지제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이 그럼 자기가 노동해서 얻은 게 취득. 노동을 하고 남한테 일을 안 끼치면 돼. 갑자기 네. 피해를 안 끼치는 거잖아요. 제가 세탁기를 팔았어요 중고로. 근데 알고 보니까 사용을 잘못해서 약간 뭔가 기계에 파손이 약간 있었는데. 그 남한테 주는 건 양도 원칙이지. 양도 원칙. 근데 다른 사람이 바보같이 막 안에 막 그렇게 탐험을 하다가 수출했어요. 그러면 제 잘못인가요? 그건 얘기 안 하고 소유 권리가 정당하게 이전됐나 안 했느냐 그거만 얘기해. 근데 파손을 된 상권을 숨기고 얘기를 했으면은 소유권이 정당하게 이전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속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도의 원칙이 위배됐기 때문에 다시 돈을 세탁기를 돈을 줬을 거 아니야. 그 돈 다시 돌려줘 세탁기 다시 받아와야 돼. 근데 교정은 누가 해줘? 그치 국가가 하는 거야.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왜 썼냐면 교정이 이거는 항상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요까지는 조금 깊긴 한데 생존 내용이 조금 들어가서 그래도 되게 얇게 한 거야. 근데 요거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모든 학교에서 안 나온 경우가 없다. 자 여기가 롤스고 여기가 노직이에요. 그 다음에 A, B, C가 될 건데 A, B, C 중에서 고르는 거 나와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A는 그거 복지제도 있죠. 복지제도만 들어가요. 복지제도만. 롤스만 해당되는 거. 자유주의자인데 둘 다 자유주의자인데 롤스만 해당되는 거 복지제도랬지. 이거 비판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B에는 뭐가 들어갈까? 자유주의 일반이 들어가요. 자유주의. 둘 다 자유주의자지. 자, 일반적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노직이 복지제도 이런 거 부정했잖아. 그러면 국가의 모든 역할을 국가가 개인한테 아무런 간섭을 하지 말라. OX. X 어떤 걸 해줘야 될까? 교정을 해줘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것도 기억하세요. 노직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얘는 롤스는 요 용어를 안 쓰긴 했어.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는데 하여튼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그게 롤스 이상주의적 국가고 노직은 스스로 나는 최소 국가가 이상적이다. 이게 이상적인 국가는 최소 국가야. 최소 국가. 최소 국가는 어떤 게 최소 국가냐면 이게 다른 말로 야경 국가라고 해요. 야경 국가. 뜻이 뭡니까 야경 국가는? 야심한.
하지만 밤 경치 아니고 밤에 경비나 서는 국가입니다. 뭘 주로 하냐면 치안과 국방을 담당해요. 그리고 계약이 집행 감독 이런 거 해요. 그냥 물건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기로 했는데 돈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20만 원 줬어. 그럼 80만 원 더 받아오는 거. 교정 역할. 교정. 노지는 소유권이 제일 중요하죠. 소유권이 제일 중요한데 도둑이 와가지고 내 물건 훔쳐가잖아. 근데 국가가 그걸 치안, 경찰력이죠. 국방, 군대잖아. 그래서 군대나 경찰 같은 거 유지 안 해가지고 내 물건이 훔쳐져 가는 거 혹은 뭐 적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내 집이 무너지는 거를 방관해. 그건 국가의 역할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것도 복지제도 아니에요? 아니야. 요거는 부유한 사람한테 부유세를 걷는 거예요. 재산세 같은 거 걷어가지고 최소 수혜자에게 따로 혜택을 주는 거. 이거는 치안과 국방을 위한 세금만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여기 들어가요. 비. 근데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이해가? 그러니까 왜 이 파트가 조금 어렵냐면 생률은 훨씬 더 어렵게 나와요. 왜 이 파트가 조금 어렵냐면은 롤스랑 노직이 둘 다 자유주의거든. 근데 하는 게 얘기가 달라. 얘기가 다르잖아. 복지제도 얘기하고 최소국가 얘기하잖아. 근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게 절차적 정의라거나 둘 다 절차적 정의였지. 결과적 정의 비판하는 거 있잖아. 절차적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의 역할에서 치안, 국방 이런 걸 위한 세금 같은 건 인정해요. 최소. 룰스는 어. 취재도를 인정하면 그렇지. 결과적 정의를 비판할 것까지 맞지 않아요? 아니 걔네는 합의랑 안정을 안 가졌잖아. 필요했다는 분배는 누구 얘기야? 마르크스 얘기예요. 아예 그걸 생각 안 했으니까. 걔네들은 한 번도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다 결과적 정의지. 뭐뭐에 따른 분배는 전부 다 결과적 정의예요. 쟤네가 보는 그 절차는 뭐예요? 무죄의 베일을 쓰고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니까 가정한 거야, 가정. 서로가 인정한 그 서로가 만장일치로 어떤 원칙에 합의했다고 가정하는 그 가정이 앞에 있는 애는 없었다고. 근데 얘네 둘은 이제 얘네들 이제 뭐 얘는 무죄의 베일 같은 얘기는 안 하긴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둘 다 만장일치로 얘는 그 아까 그 1원칙, 2원칙, 자유 평등한 자유 뭐 차등의 원칙 이런 거에 합의한 거고 여기는 취득 양도 교정의 원칙에 합의한 거고. 그래서 둘 다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 원칙이 나온다고. 원칙은 좀 다르긴 하지만. 괜찮죠? 그리고 개인은 자율적 독립적 존재. 그다음에 뭐 자유 권리 중시 이런 표현들이 다 B에 들어갈 수 있어.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최소 국가는 여기 들어가거든. 최소 국가는 여기 들어가는데 C에는 최소 국가만 한다 그러면 노직입니다. 뉘앙스가 구분해야 돼. 뉘앙스가 애매하다. 최소 국가만 한다 그러면 노직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복지제도 이게 최소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롤스는 최소 국가 플러스 복지제도잖아. 이건 A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최소 국가 말고는 다 부정해야 돼. 이런 거 나오면 C야. 그리고 강제노동 그 얘기 나오면 노직만입니다. 강제노동. 근데 최소 국가에 최소 최소 국가. 국가가 야광 국가랑 비슷한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치안이랑 국방도 들어가는 건데. 치안과 국방만 하는 역할이에요. 복지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치안과 국방을 위한 세금만 걷는 국가예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거지. 그래서 최소 국가입니다. 최소 국가의 그 개념은 B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최소 국가만 한다 그러면 만. 아니 근데 롤스는 만도 있고 거기다 그렇지, 플러스 그렇지. 알파인 건데 그렇지. 그 알파인 부분만 A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B에 롤스를 비판하는 거. 여기는 여기도 인정하고 요 최소 국가만 정당하다는 게 신문으로 나와요. 저 교집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최소 국가만 한다고 얘기를 안 하지 롤스가. 네. B가 되려면 최소 국가도 인정된다가 나와야지. 여기 최소 국가만이라고 하면 롤스 내용은 안 들어가잖아. 롤스는 최소 국가 플러스 복지 제도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데 최소 국가만 하면 노직만이지. 아, 오케이. 이게 모르겠는데요. 아니 여기는 봐봐. 여기는 최소 국가가 들어가요. 여기는 최소 국가 플러스 복지 제도가 들어가요. 여기는 최소 국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돼가 들어가야 돼. 이해가니? 여기는 최소 국가만 한다 그러면 롤스는 입장에 해당이 안 되잖아. 그래서 비해 안 된다고. 저기에 들어가 있는 저 국가의 역할 최소 국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요 최소 국가는 그냥 국방과 치안을 위한 세금을 걷는 것이 인정된다. 아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요거는 조금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 정의로운 불평등이 존재해요. 여기 들어간다.
요 같은 내용이 들어가. 여기 B에 들어가는 내용이야. 정의로운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보통사 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면 웬만한 나올 수 있는 선지들 다 한 거예요. 왜 정의로운 불평등이냐면 로직은 당연히 그냥 불평등 발생하는 게 다 정의로운 겁니다. 불평등 발생해도 알바노 이런 거잖아. 로직 같은 입장에서는 이해가? 로직은 그냥 소유 권리 강조하니까 불평등이 있든 말든 뭐 그거는 남의 일이고 맞죠? 제가 정의로운 불평등은 자유주의 니까로 보면 안 돼요? 자유주의니까는 아니고 자유주의니까 불평등이 인정되는 거지. 근데 롤스 같은 경우는 그게 허용되려면 불평등이 정의로워지려면 이 원칙이 지켜져야 돼.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정의로운 불평등이 인정돼. 여기는 그냥 불평등이 있든 말든 뭐 알바노 이런 거. 그러면 어. 룰스랑 로직의 입장에서는 불평등을 봤을 때 반대로 가는 것뿐이지. 그렇지. 개념 하나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비에 들어가요.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원칙이 지켜지면 정의로운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얘는 로직 같은 경우는 그냥 정의로운 불평등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불평등은 소유 권리만 지켜지면 그냥 정의로운 거야. B가. 우리 공통된 개념에 대한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 하나로 지정을. 그렇지. 요 개념은 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그냥 쓸 수 있고.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마지막 되게 진짜 선생님 저 이제 못해요. 요까지만. 자, 불평등 해결 방안인데 불평등 해결 방안은 롤스 같은 경우는 해결 방안은 먹을 데가 없어. 아니 나와 있는 모든 내가 지금 떠오르는 대로 선지들을 적고 있거든. 나와 있는 선지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웬만한 건 다 나와요. A에서의 A에서의 불평등 해결에 들어가는 복지제도입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제도 같은 걸 실시하는 거고 여기서의 C에서의 불평등 해결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없지 않아요? 그죠? 개인의 자선 행위에 맡깁니다. 그래서 기부 같은 거 박수 쳐줄 일이라고 하거든.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좀 나눠줘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겠대. 그거 되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야. 박수 쳐줄게. 근데 그거를 국가가 강제하면 안 돼. 얘기입니다. 불평등 해결은 개인의 자선 행위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요까지가 답니다. 내용 좀 어렵죠. 자유주의까지는 다 했어. 자유주의까지는. 내용 한번 보고 마십시다. 100페이지. 롤스 노직만 보고 가자. 다음 시간에 공동체주의로 살게요. 공동체주의는 훨씬 내용이 없다. 롤스 사상의 주요 내용, 무지의 배임, 정의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기 위해 지위계층, 자산, 지령 뭐 이런 걸 다 모른다고 가정해야 되죠. 아까 무지의 배임을 쓴 상태. 용어 중요한데 용어. 그 다음에 이런 가정하에서 원칙에 합의를 하면 공정한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그래서 이 원칙, 이 원칙 두 개 나왔던 거고. 노직 사상은 자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자유가 가장 중요해. 롤스는 알 필요는 없는데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해요. 평등을 가미한 자유라서. 자유지상주의 입장으로 소유권에 기초한 최소국가 이상적 국가이죠. 이 최소국가가 야경국가랑 같은 말이고 야경국가는 국방 치안 역할만 하는 국가였어요. 단점은 이 내용은 아닌데 아니요. 그냥 들으세요. 잠깐만 이게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요 개념을 다 적었지. 그냥 이건 약간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자 보자. 내가 요 딱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한 다음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약간 사회가 역사는 안 되거든요. 역사는 그냥 무조건 엉덩이로 하는 공부입니다. 시간 투자 많이 하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사회는 수학, 뭐 국어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거든. 사회도 이제 진짜 완전 고득점으로 너네는 좀 시험이 쉬워서 모르겠는데 좀 고득점으로 가면은 지문 독해 능력이 필요해. 이건 좀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는 개인선은 개인의 이익을 얘기해요. 개인이 바람직하게 추구하는 가치. 개인선과 공동선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한다. 개인성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맞다 손.
이거 OX인데 O선 없니? X손 없니? 아 모르겠다 손. 자. 다 모르겠니? 이건 X야. 이건 X. 개인선 아니 자유주의는 공동선보다 개인선을 더 중시하는 사상이지. 그래서 조화를 추구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이걸 틀려봐. 개인선과 공동선의 공존을 인정한다.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왜 맞을까? 같이 있는 거 상관없으니까. 조화가 아니야. 뭐냐면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선을 공동선보다 우선할 뿐이지 부정하진 않아. 근데 개인선만 추구하고 공동선을 부정하는 사상을 이기주의라고 하거든. 반대로 공동체주의가 극단으로 가가지고 공동선을 위해서 개인선을 희생돼도 돼. 그거를 전체주의 혹은 집단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파시즘, 그 나치즘 이런 거죠. 일본 군국주의 이런 거.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 하면서 덴노 히카 쇼 반자이 이러면서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가미까지 하잖아. 개인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전체주의나 집단주의, 이 집단이 국가 규모로 가는 걸 전체주의라고 해요. 이 집단주의는 님기 핀피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 이익은 무시되는 거지. 다른 쪽 이익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개인선을 완전 무시하고 공동선을 완전 무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는 공정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선지를 안 보면은 처음에는 보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 문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를 몰라 내가. 그래서 역사는 시험 전날에는 무조건 공부를 내용 암기를 더 많이 하는 거고 사회는 기초 개념만 해놓고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개념서에서 안 가르쳐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이런 뉘앙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개념이 좀 작거든. 너 많아 보이겠지만 역사에 비해서 훨씬 개념이 작잖아. 그지? 오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적은데 애들을 변별력을 내야 되다 보니까 문제를 이런 식으로 꼬아낼 수밖에 없어. 사회는 내용 공부는 쉬운 편이야 얘들아. 쉽고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고 역사는 이론 자체가 좀 변별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분량으로 변별력 가리기 때문에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이제 역사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혹은 집단주의로 흐를 수 있는 집단주의가 부정적이라는 뉘앙스도 알아둬라. 집단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까지 알아둡니다. 여기까지만 한다. 오늘 괜찮니?